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약이 갖고 있는 치료 효과와 침과 한약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한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라는 문제보다는 한약은 어떻게 효과를 내나요?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나아가서 무슨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약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약의 치료 효과는 사실은 한방적인 치료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의보감을 읽을 때 동의보감의 얘기들이 병리적인 문제들, 생리적인 문제들, 치매 문제들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근본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병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원리는 한약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료적인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는 특정 약재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드름 있어. 여드름이 있는데 여드름에 한련초나 여정실 같은 약재들이 효과가 있거든요. 아니면 금우나 영교 같은 약재들. 그럼 그 약재를 막 많이 먹어. 그럼 여드름이 나을까요? 효과는 있지만 완전히 낫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뭐냐면 유의한 약재들이 존재하지만 그 약재들로 병리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해소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약재들 몇 가지를 조합을 하겠죠. 여드름에 황연, 황금, 적작약, 목단피 같은 약재들 조합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걸 먹어요. 그러면 특정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런 여드름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약재들의 조합을 약대라고 하죠. 약재 자체의 효과보다 더 나은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재들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증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드름이 있어요. 근데 생리통도 심하고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생리 전에 오한도 들고 근데 그때만 되면 여드름이 폭발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얼굴에 열이 훅훅 올라오는데 몸은 차.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드름이 왔다고 쳐봐요.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런 환자분들한테 소요사를 준다거나 혹은 황연탕을 준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러이러한 징후들이 합쳐졌을 때 그 증상 자체를 소화기 쪽의 문제와 화열이 떴다라고 진단을 하고 혹은 간기 자체가 울결됐다라고 진단하는 거죠. 그런 증후군에 이런 약을 쓰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된 거죠. 즉 이런 증들을 모아놓은 상태가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치료해주면 여드름은 자연에 낫는다는 거죠. 몸도 좋아지고 여드름도 낫는 거. 그거 바로 증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변증시치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징후 자체의 군들을 모아요. 그래서 여드름과 관련된 징후들을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한 징후들을 핵심을 찾아서 이 병리적인 문제들이 여드름을 유발했어. 그러니까 이 병리적인 문제들을 치료해주면 여드름이 나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치료했더니 여드름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그게 나온 것들이 변증시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작하셨겠지만 치료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약재 자체의 효과를 내는 건 사실 1차원적인 문제고 약대도 2차원적인 문제예요. 가장 파워풀한 효과를 내는 건 세 번째, 변증을 통해서 효과를 내는 것인데 몸도 좋아지면서 피부 질환도 낫는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체를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라고 볼 때 우리 인체가 여러 개의 수백 개의 톱니바퀴로 구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톱니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문제에 의해서 어느 특정 톱니바퀴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약의 치료 효과는 뭐냐면 그 톱니바퀴가 고장난 부분을 메꾼다라고 볼 수 있을 거죠. 그게 약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톱니바퀴가 하나 고장났어. 그런데 그게 하나만 고장난 게 아니죠. 옆에도 또 고장나고 연쇄적으로 다 고장났겠죠. 그러면 이 고장난 톱니바퀴들을 전체를 다 모듈화 시켜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고 전체를 모듈로 딱 갈아 끼는 거. 그게 바로 변증이고 그 증후군의 개념을 통해서 몸이 좋아지면서 치료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딱 넣었더니 몸이 좋아지고 생리통도 줄고 소화도 잘 되고 아랫배도 따뜻해지는데 얼굴은 환해지면서 여드름이 싹 없어졌어. 이게 바로 한방적인 치료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묻죠. 여드름에 좋은 약이 뭐예요? 여드름에 뭐 먹으면 좋아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한의사가 대답하기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TV에 나와서 쇼닥터 분들이 뭐에 좋은 뭐에 좋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방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맞지 않아요. 뭐냐면 뭐에 좋은 약재 자체가 아니라 뭐에 좋은 병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탕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토피에 무슨 약이 좋아요? 무슨 약재가 좋아요? 유근피를 먹으면 아토피가 치료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유근피가 아토피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유근피만 먹는다고 해서 아토피가 낫지 않아요. 지시를 먹는다고 해서 탱자를 먹는다고 해서 아토피의 가려움증이 조금은 줄 수 있겠지만 아토피가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토피의 병리적인 문제를 찾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간신히 허약한 아이야. 그래서 간신히 허약하면서 열이 허혈이 떠요. 그러면서 소화도 안 돼. 그런 아이라면 간신히 허약을 치료하면서 소화계통을 개선하는 처방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뇌내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처방을 찾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투약했더니 아이의 아토피가 싹 사라지면서 몸도 개선이 되고 성장도 잘 되고 아토피가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증을 통한 치료의 개념이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방적인 치료 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병에 좋은 약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잘못된 개념이에요. 무슨 병을 치료하는 건 특정 약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갖고 있는 그 몸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처방, 생활관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몸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빠잉!